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올 한해 경남 지역 경제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대 조선소가 수조 원대 적자를 냈고 중소조선소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올 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대형 조선소들. 지난 3분기까지 빅3 조선소의 누적 적자 규모는 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계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고 2, 3년 내에 만여 명 넘게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선하고 해양하고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부 인력의 효율화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독자 생존이 불투명한 중소조선업체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0년 전통의 통영지역 중소조선소 신화 SB는 지난달부터 파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세계 10위 수주 잔량을 확보했던 SPP 조선소 역시 채권단의 매각 결정으로 신규 수주가 중단됐습니다. 불황 탓에 한때 27곳에 이르던 중소조선소가 지금은 6곳만 남았습니다. 근로자와 가족들이 합하면 우리 시에 만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12만 중에서 만여 명이 길거리로 몰리게 된 겁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약 3천여 곳에 달하는 2, 3차 협력업체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상권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는 저희 답이 없어서. 내년에도 조선업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남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기 개발센터 준공식을 오늘 개최합니다. 항공기 개발센터는 카이 정문 옆 2만 4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서고 항공기종을 설계하는 연구동과 첨단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동이 함께 들어서 개발 환경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기 개발센터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소형 민수 무장 헬기 등 항공우주 분야 핵심 사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수리온 파생형 헬기와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한국형 발사체 조립 등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으로 유명한 마을 양산시 원동면에 60, 70년대를 복원한 추억의 거리가 들어섭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온정만큼은 가득했던 그 시절 모습이 재현됩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들렀던 희미한 기억 속 이발소. 없는 게 없었던 만물상. 모든 것이 넘쳐나는 요즘에 비하면 훨씬 가난하고 소박했지만 사람 사는 정만큼은 훈훈했던 6, 70년대 우리네 거리 풍경입니다. 자가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썰렁하기만 한 양산시 원동면 기차역 마을. 매화가 피는 한철에만 활기를 띠는 이 마을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 6, 70년대 모습으로 재단장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차를 타고 온 관광객들로 과거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었던 그 시절이 이 마을에게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6, 70년대는 엄청 손님이 많았습니다. 외지인이 얕은 이 열차를 다 못 타고 갈 정도로. 기찻길을 따라 1km가량에 들어선 30여 개 가게를 모두 그 시절 그때 모습으로 재단장하고 만화방과 다방, 잡화점도 군데군데 만들어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받은 국비 3억 원으로 외관부터 복고풍으로 단장하고 차차 내부도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은 추억의 거리 복원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이달 들어 인플루엔자 감염이 급증한 가운데 영남권에서 인플루엔자 활동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가 5.4명에서 이달부터 7명을 넘어 지난주 7.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인플루엔자 활동 수준 5단계 가운데 세 번째인 국소적 단계로 나타나 전국에서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권역응급센터가 경남과 부산에 3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센터 20곳을 신규로 지정한 가운데 경남에는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부산에는 동아대학교 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이 포함됐습니다. 경남과 부산에는 삼성 창원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이 권역응급센터로 이미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시모노세키시에서 리틀 부산축제가 열려 한국의 요리와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막대 모양의 떡을 달짝지근한 맛으로 볶은 떡볶이, 닭고기와 채소를 함께 넣어 볶은 닭갈비입니다. 한국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요리가 일본 시모노세키시에서 선보였습니다. 한국 요리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는 30여 개에 이릅니다. 시모노세키 시민들은 줄지어 늘어서 한국 요리를 맛봤습니다. 한복 체험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일본 전통 의상과 다른 풍성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한복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1回着たくて、そしてもう挑戦しました。スカートみたいに可愛いので、着物とはまた違う綺麗な感じ。 특설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태권도가 선보였습니다. 부산 자매 도시인 시모노세키시에 마련되는 리틀 부산 축제는 매년 11월 23일 JR 시모노세키역 인근 상점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항구에서는 생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수산 가공품을 판매하는 축제입니다. 수산업자들이 50여 곳에 가게를 열고 도미와 방어, 보고와 보고회 등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フグです。フグ刺しです。サザエを買いました。大きなサザエをね、つぼ焼きにしようと思って。 대형 냄비에 보곡국을 끓여 나눠 먹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그릇에 우리 돈 1,000원 정도에 판매돼 많은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시모노세키 생선축제는 수산도시 시모노세키를 알리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 북상면의 경우 영하 9도까지 내려갔고 그 밖의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목요일쯤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하늘빛은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대신 대기가 무척 건조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김해와 양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창원 영하 3도, 창녕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내일까지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진주 영하 7도로 시작해 산청 4도, 합천은 5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리그 챌린지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경남FC가 연봉 총액은 3번째로 많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밝힌 올해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을 보면 경남FC는 20억 원으로 서울 이랜드 31억 4천만 원, 대구FC 29억 3천만 원에 이어 챌린지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격한 광주FC는 23억 6천만 원, 대전시티즈는 19억 4천만 원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지원자가 적어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교장공모제 대상 24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6곳은 아예 지원자가 없는 등 13개 학교에서 추가 지원 신청을 받아 가까스로 미달 사태를 피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공모제로 뽑힌 교장의 의무 복무기간이 4년인데다 성과 부담감이 큰 탓에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합니다. 부산공정위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명절 판촉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